자, 안녕하십니까. 미쳐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지가 한 4, 5년 정도? 4년? 5년? 그 정도 됐던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보든 안 보든 저희는 공익의 목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이제 주택을 지으실 분, 미래의 건축주분들, 또는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공사 등 아니면 건설 산업에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찾아보면 저희 영상이 일단 올라옵니다. 아마 올라올 겁니다. 일단 너무 5년간 많은 정보와 많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 유튜브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축 관련 업무를 치면은 저희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에 어찌됐건 저하고와의 약속이고 또는 기존의 애청자분들과의 약속이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저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으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비사업 앞전에 이제 5장까지 하고 7장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7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그 상대원 2구역이라는 조합 사업의 문제들을 유튜브로 보고 이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6장을 건너뛰고 7장을 바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6장을 마저 촬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이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촬영한 내용들을 한데 묶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일단 6장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6장입니다. 공사의 기준 등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공사 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당연합니다.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하게 이 중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급인. 시공사는 공사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 다시 검사, 당연한 거고요. 제2항, 이거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공사는 발주처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도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시공사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나 자재의 검사 요청을 받거나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항, 시공사는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 일방적으로 없애버려도 된대, 그죠? 시공사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감리의 참여하에 시험 또는 조합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시공사는 자재에 대해서 시험을 받거나 조합에서 요청하는 어떤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 참여하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중 또는 지하 매물, 공장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리 참여시고, 매몰되는 공사 있잖아요. 매몰되는 공작물은 감리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제2항부터 8항까지 계약 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감액시킬 수 없고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 공사감독원, 발주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자를 감독원이라는데, 수행할 자를 감독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시공을 하는 데에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독,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 공사의 기성 검사, 입주자 사전 점검 또는 공작물의 인도에 입회, 기타 공사 도구에 위한 사항 등
발주처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지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공사에 통지해야 되고, 시공사는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 사항이 공사 수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너무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급이는 본 계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시공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도급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하고 공사감독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거. 제34조 공사현장대리인. 시공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이 현장 소장의 역할이죠. 공사 현장 근로자. 시공사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된다. 도급인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그냥 도급인이 그냥 싫다 하면 보낸다 이 말인 거죠. 공사 감리 등.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43조부터 45조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등에 따른다. 공사감리. 시공사는 공사 진행 실정 및 추진 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도급인에게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항상 당연한 부분인 것들이죠. 착공 및 공정 보고. 시공사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 서류를 비롯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지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에 따라 지정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사예정표,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재배. 공정벽 인력 장비 투입 계획서, 지정사항들.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급인에게 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처는 시공사가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2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월별 공정률 및 수행 공사 대금, 인력 및 자재 현황, 장비 및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이고, 계약상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내용을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사의 하도급. 시공사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에 따라 건설공사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러니까 건설공사 중에 전기, 소방, 통신 중에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고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도급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똑같은 얘기잖아. 승낙은 받지 않더라도 하도급하고 나서 도급에게 통지. 자, 그리고 수급인이 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산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또는 하도급 대가 지급에 있어 돈을 잘 줘야 된다 하는 거고, 도급인은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관계법령상 자격상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통보를 받은 날 아니고 그 사유가 있다고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하도급 변경 또는 하도급 변경 요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라 이런 얘기고, 발주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격한 하수구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구빈의 시공 능력,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기간의 연장, 이 부분 중요하게 여겨지죠. 시공사든 발주처든 똑같습니다. 기책 사유에 따라 이게 좀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현재 어려운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급인의 기책 있는 사유, 뭐 이런 게 보통 뭐 측량, 임시 수도, 임시 정기, 요청에 따른 설계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불가항력의 사태, 뭐 전쟁, 자연재해, 태풍, 뭐 산사태,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전쟁으로 인한 뭐 원자재 수급이 불균형해질 때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나라에서 야 이거 근로시간 좀 단축해, 주 5일 근무제 해, 주 4일 근무제 해, 또는 뭐 야 여름이는 너무 더우니까 일하지 마, 뭐 겨울이가 너무 추우니까 동절기 공사하지 마, 뭐 이런 제재가 이게 재정이 나오거나 개정이 나오거나 개정되거나 막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우리의 의도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공사의 기책 있는 사유는 아니죠. 그리고 문화재 발견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발주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는 경우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긴 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연장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거죠, 이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되는 경우에 따른 현장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규정에 적용할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이유를 설명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해졌어. 그럼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또는 뭐 태풍, 아니 산사태가 일어나고 현장이 덮였어. 우리 할 수가 없잖아. 설계 변경을 발주처에서 원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잖아. 그러면 공사 기간 연장시켜준다는 거는 이미 알겠다 이거야. 수급인의 기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를 연장해줘라. 인정된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많이 도급인하고 다투게 되냐면 연장은 해줬다 이거야. 이거는 두 가지야. 연장되면은 경비나 기타 현장 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거기 현장에 상주해야 되지. 만약에 설계 변경 한 달 걸렸어. 한 달 동안 뭐냐고. 소장 출근해야 되지, 안전 관리해야 되지, 뭐 현장 관리해야 되지, 자재 관리도 해야 되지. 그럼 인력이 들어간다고, 소요가. 그럼 그들이 밥도 먹지, 카드도 쓰지. 이러면은 한 달 연장된 만큼 우리 경비가 나간다고. 그럼 현장 소장은 월급 안 받냐 이거야. 월급 받잖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기책이었고 도급인의 기책이나 또는 경제적 현황에 따라서 우리 의도와는 달리 연장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연장된 거 그래 공기 연장 시켜줄게 는 오케이인데 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된다. 뭐 돈이 왜 더 들어가노. 상식적인데 당사자가 되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야 나도 한 달 연장되면서 나도 대출 생이자 그냥 내야 된다. 니만 피해보는 게 아니다 얘가. 근데 이 건물은 내 건물이 아니잖아. 그게 나의 잘못으로 연장이 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도 이렇게 추가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잘 안 해줘. 그러면 건축주,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제 공기 연장 안 해준다부터 지체상금 매긴다부터 이런 압박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이거는 도급인의 기책이 있는 사유일 경우잖아. 우리 수급인의 기책이 없는 경우. 근데 수급인의 기책에 따라서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연장이 됐어. 그럼 지체상금 배상을 해야지. 지체상금 배상을 해. 그럼 지연된 만큼 배상하는 거는 시공사의 책임.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손해배상 금액을 줬으니까 지연된 거는 없어진 거랑 상쇄된다고. 근데 늘어난 만큼 경비나 관리비는 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줬으니까 늘어난 만큼 경비는 너희 추가로 줘라. 그래서 보통 협의할 때 지체상금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이거 우리 나가는 경비나 관리비 이런 거 빼고 뭐 한 3천만 원에 합시다. 이래 되는데 여기도 싸운 경우가 있어. 우리 이자, 감리비, 뭐 비용. 근데 지체 손해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원래. 지체 손해배상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어, 법적으로 가면. 그래서 사실상 문제는 없어. 다만 이제 상도덕적으로 그 정도 좀 많이 나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현장 관리비 청구 안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협의가 마무리된다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이런 걸 무조건 명시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계약할 때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못 들었다 하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그냥 통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못 들었던 걸 당연하다고 해서 당연시 또 여기면은 또 상대방 입장이 너무 그렇게 되니까 계약서를 들이대가지고 던지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보통은 협의를 하는 거니까 협의가 무난하게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금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구 계약서도 그렇고 이 정비공사도 그렇고 시공사한테 득되는 게 많이 없어.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돈해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게 좋다. 항상. 자, 부적합 공사 이 부분도 많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에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응해야 된다. 계약금액 증액 또는 공사기간 연장해 줄 수 없다. 부적합 공사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나 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부적합하게 시공을 했을 때는 이걸 시정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우리도 똑같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정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잖아. 근데 원청과 하도급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가 있어. 근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 부적합 공사. 원청이 바라봤을 때 이거 이렇게 시공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이를 제기했을 때는 이를 바로 정정하고 제대로 다시 시공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성금이란 거는 기공사된 부분에 대한 공사 대금이 기성금이야. 공정률은 뭐야? 공사 진행률이야. 기성 청구는 뭐야?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한 공사 대금 청구를 기성 대금 청구라 그러지. 자, 그럼 여기서 기성 대가 지급 그러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공사 대금 청구서를 받고 확인을 거쳐 해당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게 기성대가금 지급이야. 기성지급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기성금을 지급함과 함께 공작물의 인수, 인계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했나? 네. 확인을 거쳐주잖아. 그럼 이제 돈 준 거는 이제 내 소유가 아니고 그 사람 소유인 거야. 맞지? 네. 근데 여기서 관리감독 부재로 부적합 공사부를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치. 분쟁 소지가 된다고. 매몰 또는 기성지급는 부적합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지경이었고 그럼 이거는 협의도 가능해. 해당 부분 확인 후 지급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인도해야 되는데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확인했다 치고 그냥 돈을 줘버리면 잘못됐을 때 그때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발주처와 시공 원청 간에도 똑같고 원청과 하도급 간에도 똑같아.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서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돈을 줬어. 나중에 잘못된 거잖아 했을 때 그때 확인하고 넘어갔잖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모든 걸 확인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시켜야 한다고. 잘못된 부분 이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좀 생겨. 중요하니까 항상 이 부분은 무조건 확인을 시키고 이 절차를 지켜야 돼. 안 하면 서로 손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여야 된다.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6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 6장, 7장까지 끝났죠. 1, 2, 3, 4, 5, 6, 7장까지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몇 장 남았냐면 8, 9, 10 한 3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빨리 이것도 마저 촬영을 해서 한 대 묶어서 한 번에 쭉 나열해서 읽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직원 교육용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약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하면은 표준적인 도급 계약서를 확인을 한 이후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 이후에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자료로서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